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해 전라남도를 거쳐 경상남도로 굽이굽이 흘러드는 섬진강. 완만하고 부드러운 섬진강의 물길은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요요히 흐르는 섬진강의 물길은 많은 사람들의 순박한 삶의 무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따뜻하고 정감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담스럽게 펼쳐지는 섬진강. 눈길 닿는 곳곳마다 펼쳐지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쉬어가게 하는데요. 넉넉한 품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강, 섬진강. 그 물줄기를 따라가 봅니다. Take it easy, stay first. 이 한 잔의 커피가 당신 인생의 시그니처가 되길 바라며. 카누 시그니처. 이 제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예쁘다, 아름답다는 것. 웰스는 가장 최적의 기능을 디자인했을 뿐이니까요. 시스템 정수기 웰스터 1. 전북 진안의 팔공산. 이 산 중턱에는 섬진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대미샘 자연휴양림에서 10분 정도 쉬엄쉬엄 올라가다 보면 전라남북도를 거쳐 경상도까지 흘러드는 섬진강 500리 물길의 시작점 대미샘에 이르게 됩니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이 작은 물줄기가 바로 섬진강의 시작입니다. 작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올라왔던 이곳은 섬진강의 시작점인 대미샘입니다. 대미,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대미는 산더미, 꽃더미, 산봉우리 뭐 이런 뜻으로서 큰 더미를 뜻하는 그런 이름이 대미이고요. 여기서 600m만 올라가면 산봉우리의 이름이 천상대미인데 섬진강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길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천상대미 이렇게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대미샘은 섬진강의 하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발원지가 된 건데요. 이 작은 대미샘 물줄기에 곳곳에 물들이 모이고 모여 넓디 넓은 섬진강이 됩니다.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까지 223.86km를 흐르는 섬진강. 호남과 영남 11개 시군을 감싸며 지나는 이 강에는 특별한 유래가 있습니다. 1385년 고려 우왕 11년에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섬진강을 통해서 쳐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두꺼비가 수십만 마리가 얼마나 우려댔는지 왜구들이 광양만 쪽으로 틀어져서 공격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에 따라서 두꺼비 섬자를 따라서 섬진강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대미샘에서 시작된 섬진강 물길과 사람과의 첫 만남은 이곳 원신안 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깊은 산골 마을은 조선말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를 피해 모여든 곳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물줄기는 비록 작지만 척박했던 그들의 삶을 읽어나가는데 귀한 생명수였을 겁니다. 조용히 흐르던 섬진강 물길은 이 마을을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새를 더해갑니다.
이제는 작은 하천이 되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흘러드는데요. 너른 들판을 풍성하게 적셔주는 섬진강은 땅에 기대 사는 이들에겐 더없이 고마운 존재입니다. 쉼없이 흘러온 물줄기는 임실 사선대에 이르면 강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합니다. 오원천이란 이름도 생기죠. 풍성해진 물줄기만큼이나 많은 생명들이 이 하천에 깃들게 되는데요. 깨끗한 섬진강 물길은 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안식처입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도 그 넉넉한 품을 아낌없이 내주는 섬진강. 유유히 흐르던 오원천은 임실 운암면으로 흘러들면서 강해하는 호수로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붕어섬으로 유명한 옥정호입니다. 노령산맥의 산줄기에 둘러싸인 옥정호. 구불구불한 곡선의 물길이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옥정호의 둘레는 26.5km, 총 면적의 70%는 임실에, 30%는 정읍에 속해 있습니다. 옥정호는 바로 이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인공호수인데요. 섬진강댐 전에는 2km 상류에 운암댐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쌀 수확량을 늘릴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호남 평야 쌀농사를 많이 지어서 가져가려고 이제 물 많이 나는 곳을 탐색을 했다네요. 근데 임실이 좀 고도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임실 이게 운암 쪽에다가 이제 댐을 막았어요. 근데 그 댐을 막아서 농사를 좀 지었는데 물 수량이 좀 부족했던가 봐요.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설계를 내서 이제 더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 후 지금의 자리에 섬진강댐을 건설하라고 했지만 한국 전쟁으로 중단이 됐고 결국 1961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공사가 시작돼 1965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섬진강댐은 농업 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는데요. 이후 시설 노후화와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고자 2008년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조 여수로를 신설해 홍수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댐이 100년 빈도 홍수 개념이었다면 가능한 최대 홍수량에도 저희가 댐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보조 여수로를 새로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댐체에 있는 여수로는 지금 수심이 원류가 거기가 192.7m에서 원류를 하는데 여기가 186.7m입니다. 그러니까 6m가 아래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 홍수가 왔을 때 안정적으로 물을 밑으로 하류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댐의 치수 능력을 좀 더 이렇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수력 발전소도 건설했는데요. 수력 발전으로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은 높이 64m, 길이 344m, 총 hö수용량 4억 6,600만 톤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섬진강댐의 주요 기능은 홍수 조절, 용수 공급, 청정 에너지 생산입니다. 첫째, 극한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홍수 조절 능력을 갖추어 댐 하류 섬진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진강 유역에 연간 3억 7천만 톤의 관계용수 및 생공용수를 공급하고 댐 하류 지역에는 연간 6,500만 톤의 생공용수를 섬진강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용수 공급 시에는 수력 발전을 통하여 연간 190기가와트 아워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섬진강 다목적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옥정호는 홍수나 가뭄 등 이상기후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됐고, 호남 평야와 정읍 시민에게는 더 많은 용수와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인 옥정호. 하지만 아픔도 품고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어디로 쫓겨나느냐? 개화도로 가게 됩니다. 개화도에 256세대 정도가 가는데 13년 동안 바닷물이 빠지지 않아서 염기가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 농사 짓지 못하고 농지 분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분배권을 이제는 배고프니까 팔 수밖에 없잖아요. 이 농지 분배권을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수몰민들 가운데 일부는 당시 간척 사업이 시작된 시화호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 잦은 갈등으로 상처만 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처럼 옥정호엔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어루만지듯 옥정호는 언제나 잔잔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을 반겨주는데요.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 옥정호와 나란히 달리는 749번 지방도로입니다. 호수를 휘감아 도는 경관이 남다른 이 길은 아름다운 길 백선에도 선정이 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명소죠. 또 하나의 명소는 임실 오봉산에 자리 잡은 국사봉인데요. 해발 475m로 경사가 완만하고 옥정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붕어 꼬리하고 문양 여기 지느러미하고 또 그렇게 해놓은 게 금붕어밖에 꽉 기네. 그거 같으네. 붕어 한 마리 물속에 떠 있구만. 공기도 좋고 전망도 시원하니 물도 좋고 앞에 우남 저수지 보이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옥정호 최고의 명소는 단연 붕어섬입니다. 붕어섬은 특히 사진 작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붕어섬의 새벽 풍경을 담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 국사봉을 찾습니다. 물안개와 넓은 호반이 어우러진 모습은 사진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꼭 한번 담아내고 싶어하는 꿈의 풍경이죠. 붕어섬은 사시사철 각기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눈길 닿는 곳곳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옥정호. 이런 옥정호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호수를 중심으로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호젓이 걸을 수 있는 옥정호 둘레길. 길을 걸으면서 곳곳에서 만나는 야생화는 섬진강 물길에 잠시 쉬어가는 옥정호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의 작은 몸짓은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온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큰 위안을 전해줍니다. 옥정호에서 잠시 머물던 물줄기는 취수탑과 소수력 발전소를 통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1년 동안 하류 지역으로 흘러가는 6,500만 톤의 물은 많은 생명들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옥정호를 나온 물줄기는 다시 강물이 되어 요요히 사람들의 삶 속으로 흘러듭니다. 이곳은 임실군 덕치면 진매마을 앞인데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김도수 씨. 그는 광양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이후 전주에 새 거처를 마련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은 고향인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도수. 이거 저 엄마 얼굴을 이렇게 안 보니까 너무 그리워. 고향에 오면 엄마가 나를 불러야 되는데 엄마 모습이 없어.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거 저기 아래채에다가 막 들어놓은 골목 입구에다가 우리 엄마를 그려놓으면 엄마 도수 왔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갖고 딱 무릎을 치면 이거야. 들어오는 입구에서 딱 우리 엄마하고 아들하고의 만나는 관계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고향에 오면은 엄마 그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너무 흥분되고 설레이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 홀로 남겨진 고향집. 어린 시절의 추억과 부모님의 채취가 깃든 낡은 집을 김도수 씨는 새롭게 손보았습니다. 광양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말은 꼭 이곳 고향집에서 보냈던 도수 씨. 그때마다 늘 아내와 동행했습니다. 시골에 안 따라오면 난리를 내고 싸우고 왜 안 가냐, 너랑 나랑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리고 집에 뭐 좀 찾으려고 이렇게 싱크대 같은 거 보잖아요. 내가 돌아 그래요. 없어. 그럼 언제 숨겨놨다가 진미에다 갖다 놔요. 그거 찾으려면 없어요. 가지고 고향에다 모든 투자는 모든 것은 시설은 오직 진매. 진매요. 고향에다 갖다 놔야지. 내가 사는 곳은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진매마을 곳곳에는 도수 씨의 추억이 어려 있습니다. 여기는 전에 씨름장, 여기 모래가 쫙 깔려 있는데 어르신들이 애들을 씨름을 시켜가지고 지면은 창피. 그 다음에 일장에는 이제 남자 여자 공기놀이. 진매마을 앞을 흐르는 섬진강의 바위 하나하나에도 당연히 도수 씨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깨복쟁이 친구들이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모욕했던 까마귀 바위. 그 다음에 저 앞에 저 큰 바위는 두루두루 생겼다 두루바위. 저기서 이렇게 딱 다이빙 하려고 누구야 하면서 딱 떨어지면 아버지들 저기서 누구 아들 꽃이 다 떨어지겠다고 막 다이빙했던 두루바위. 그 앞에는 비가 내리면 따스한 품으로 늘 도수 씨를 맞아주던 섬진강. 섬진강은 그 너른 품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는데요. 도수 씨의 고향인 진매마을 앞에는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 진매마을에서부터 광양까지 무려 130km의 자전거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기분 좋게 바람을 가르며 섬진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발길은 순창으로 접어듭니다. 장군목으로 불리는 이곳에선 물살이 수만 년에 걸쳐 다듬어 놓은 기묘한 바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물놀이 장소이기도 하죠. 이곳의 명물은 바로 이 바위. 가운데가 움푹 파여 요강바위로 불리는데요. 한때 도난까지 당하는 등 유명세를 치른 이 바위도 삼진강이 빚은 작품입니다. 장군목에서 500m를 가다 보면 마을을 만나는데요. 바로 구미마을입니다. 이곳은 남원 양씨 집성촌으로 고려말 이곳에 터를 잡은 뒤 600년의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된 명문 마을입니다. 지금도 남원 양씨 후손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1960년대에는 밤나무가 잘 자라 순창에서 제일 가는 부자 마을로 꼽힌 구미마을. 마을 앞으로 삼진강이 흘러 밤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들도 잘 자랍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양승호 구미마을 이장님. 정성껏 키운 블루베리의 첫 수확날이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날씨가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잘 괜찮네. 적당히 보시다시피 분도 있잖아요. 분이 있어야 돼요. 포도같이. 이제 섬진강이 바로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고 또 물도 좋고 그래서 이게 맛도 좋고 향도 좋습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우리 남한 북한을 합쳐가지고 제일 살기 좋은 마을이 어디냐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우리 구미마을이 7개 마을 중에 하나로 성격별증 그렇게 마을이 좋답니다. 산이 있고 이게 섬진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살고 싶으라고 해요. 마을 앞에 섬진강이 있어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을 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도 섬진강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분들이 도로가에나 막 그 좀 도시 근방에 있고 하면은 잘 안 좋아해요. 이 농산물을. 물 꼭 깨끗한 공기 거기서 자라는 것을 좋아하죠. 그럼 섬진강이 있어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겠네요. 예, 많이 좋아하죠. 가까이 있어서. 예, 지금 뭐 꼭 자연도 함께 먹잖아요. 자연 공기나 뭐 환경 같은 것을 지금 많이 고려하니까요. 소비자들이. 구미마을은 섬진강이 있어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데요. 그 아름다운 섬진강에 반해 구미마을에 터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화가 송만규 화백입니다. 섬진강을 소재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지난 2002년도엔 아예 이곳에 자리를 잡고 섬진강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딱 열어적히면은 산 아래 그 구름들이 쫙하게 이렇게 껴요. 그러면은 산은 더 멀리 보이고 그 먼 산과 나 사이에는 또 새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들이 아주 여유도 있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는 시간만 나면 섬진강을 만나러 나섭니다. 저런 걸 보면은 참 자연의 이치가 오묘한 거예요. 그 물이 자적하게 이렇게 흐르는 그 위에 그 바위가 이렇게 탁 이렇게 떠 있어. 송만규 화백의 이름 앞에 붙는 호칭은 섬진강 화가입니다. 그의 눈과 마음에 담긴 풍경은 고스란히 화폭으로 옮겨지죠. 둥글둥글한 아주 곡선리를 띤 바위들이 강물에 떠 있고 사이사이에 이제 물보들도 있지, 억새들이 또 막 다 있지. 또 어느 때 보면은 새들이 편안하게 그 바위 위에서 졸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보이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다 보면은 제 그림이 드는 거예요. 섬진강을 수없이 찾았던 송만규 화백. 그 중에서 이곳 임실 구다음 마을 앞 섬진강 물줄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징검다리죠. 징검다리인데 강 이쪽으로는 행정구역적으로 임실군이고 강 건너에는 이제 순창구인데 그
경계를 허물어주는 게 저 징검다리죠. 다리 역할 그야말로. 섬진강의 풀 한 폭이 작은 돌 하나까지 모두 그려내고 싶어 20여 년 동안 섬진강에 푹 빠져 살아온 송만규 화백. 오랜 세월 동안 섬진강을 그려왔지만 아직도 섬진강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함 속에서 함께 서식하고 있는 식물, 동물들이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굉장한 에너지가 섬진강에 있고요. 섬진강은 사람과 밀착되어 있어요. 웬만큼 들어가도 큰 부담 없이 이렇게 강에다 발을 담글 수도 있고 손을 담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죠. 강이라고는 위험이 있거든요. 왠지 무섭기도 하고 빠지면 어떨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고 그런데 섬진강은 그러지가 않아요. 옆에 있어 그냥 같이 어우러지는 곳,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섬진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러니 고요할 수밖에 없죠. 유유자적하게 가만. 구미마을을 떠난 섬진강은 순창 이곳저곳을 살피며 흘러갑니다. 순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추장. 이곳은 그 유명한 순창 고추장을 만나볼 수 있는 고추장 민속마을입니다. 고추장 명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고 있는데요. 순창 고추장의 맛을 맨 처음 알아본 이들 중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있습니다. 고려 말 정도 되게 되면 이 왜구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내륙까지 많이 침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우왕이 이성계에게 남원 땅에 침몰한 이 왜구를 토벌하고 와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성계가 남원의 황산 이 전투에 내려와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전주의 오목대에서 잔치를 베풀게 돼요. 근데 이 전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순창의 만일사에 이성계의 스승이셨던 무학대사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성계의 조선 개국을 기원하는 불공을 드리고 있었어요. 순창 회문산 자락의 만일사. 이성계의 조선 개국을 기원하며 그의 스승인 무학대사가 이곳에서 만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훗날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스승을 찾아가던 길에 맛보았던 순창 고추장의 맛을 잊지 못해 이를 진상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왕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순창 고추장. 특히 영주의 수라상에는 고추장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옛날부터 순창 고추장이 유명했을까요? 바로 순창이 고추장을 만드는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진강이 가까이서 흐르고 또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안개 끼는 날들이 많아 순창은 다른 곳보다 습도가 높은데요. 이런 자연 환경이 고추장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들을 잘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순창은 약간 분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생육을 하는데 필요한 온도와 습도가 있는데요. 이 온도는 25도에서 30도일 때 저희가 바실러스 서틸러스라는 고초균과 황국균이라는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를 잘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필요한데 습도는 안개일수 77일 정도 되어서 이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줍니다. 섬진강에 있어 장맛을 좌우하는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춘 순창. 그래서 고추장을 담을 때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료들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순창에서 쓰는 메주만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도넛 모양의 메주를 사용하는데요. 옛날 어른들이 지혜가이시 이렇게 공기통을 하고 이렇게 군옥도 뚫어놓고 있어 8월 15일경에 이걸 콩이 육사리살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두면은 야가 적합한 그 고추장의 원료를 그 균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아를 쪄놓으면 아주 맛있는 고추장이 돼요.
순창에서는 보통 겨울이 아닌 음력 8월 15일경 장을 담았습니다. 발효에는 좋은 시기지만 그만큼 부패되기도 쉬운데요. 그래서 메주를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작은 도넛 모양으로 만든 거죠. 갓 담은 고추장은 재료 각각의 맛이 살아있어 제대로 된 장맛이 나지 않습니다. 1년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감칠맛 나는 고추장이 되는데요. 옛 선인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겨있는 순창 고추장. 섬진강이 우리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순창을 넘은 섬진강 물줄기는 이제 전남 곡성에 이릅니다. 이곳에서부턴 강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이곳에서 낚시 준비가 한창인 김정국 씨를 만났습니다. 제철을 맞은 은어잡이에 나선 건데요. 은어 낚시는 은어로 잡아요. 은어는 특성이 은어는 그 바위에가 있거든요. 물 이끼, 그 바위에 이끼를 먹고 사는데요. 은어 자기들 영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은어를 여면 쟤네들이 은어를 밀어내요. 그러면서 이 낚시 바늘에가 걸리는 거예요. 꼬리로 밀어내거든요. 참게잡이가 끝난 5월부터 9월까지가 섬진강 은어잡이의 제철입니다. 저기 물속에 바위 보이죠? 바위 저기 물 흘러가는데 그리로 이 은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은어를 보낼 수가 있어요. 고기가 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민물 낚시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은어 낚시. 은어를 잡을 땐 살아있는 은어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영역에 다른 은어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공격을 하는 은어의 습성을 이용해 낚시를 하는 건데요.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이제는 아들이 대를 이어 섬진강의 낚싯대를 들이옵니다. 아버지가 은어 낚시에서 이쪽에서 제일 1인자예요. 1인자. 최고 잘 아시고 특히 또 은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고기가 어느 정도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바위에가 은어가 3마리 있다 그러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3마리 있는 걸 아세요. 어디를 가거나 어떤 바위에 몇 마리 어디 있고 그걸 다 은어를 잡아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은어들이 그 자리를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가서 잡고 그때 뭐 기분 나시는 거 좀 있어요? 아버지가 은어 잡으면 고기통 들고 따라다녀야죠. 김정국 씨가 어릴 적엔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동네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은어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마을 어르신 대신 낚시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섬진강을 찾아옵니다. 저 보세요. 맞죠? 오염되지 않은 섬진강은 은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종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섬진강에서 그 쏘가리, 은어, 뱀장어, 자라, 꺽지, 뭐 빠가사리, 그다음에 피리, 뭐 다 잡히죠. 없는 것. 우리나라에서 어종이 가장 풍부한 데가 섬진강입니다. 섬진강은 다른 강들에 비해 개발이 비교적 안 돼서 다양한 어종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섬진강 주변에는 강에서 잡은 다양한 물고기들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곡성에는 은어거리가 있을 만큼 은어 요리가 유명한데요. 민물고기 특유의 흙내가 없는 은어는 주로 회로 많이 먹습니다. 뼈째 먹는 튀김도 손님들이 먼저 찾는 고급 음식입니다. 냄새도 잡냄새 같은 것도 뭐 민물 특유의 냄새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수박향이 은은하게 나기 때문에 그냥 냄새 이렇게 부담이 없고 맛있어요.
은어조림도 인기 메뉴인데요. 살과 뼈가 연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곡성 은어거리를 지나 또다시 섬진강을 따라 떠나봅니다. 곡성에서부터는 강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상 레저를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섬진강은 이제 곡성을 지나 산 깊은 구례에 접어듭니다. 지리산을 굽이굽이 흐르던 물이 섬진강에 더해지면서 강줄기는 더욱 힘차게 뻗어가는데요. 섬진강에 새를 더하는 지리산 품에는 역사 깊은 사찰이 자리해 있습니다. 천년고찰 화엄사인데요. 대가람의 위세를 이어온 화엄사는 늘 질곡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섬진강을 통해 들어온 왜구들에 의해 무려 5,000칸의 건물이 전소된 화엄사.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든 한국정쟁 당시에도 화엄사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치산 소탕을 위해 화엄사를 전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건데요. 당시 차일혁 경찰 경무관의 기지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시에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호 경찰로 활동하던 차일혁 경무관이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곽황전의 문짝만 떼어내서 불태우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절을 불태우는 건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1000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천년고찰 화엄사는 우리 역사의 비극과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무수히도 오랜 세월, 전라도 곳곳에 흘러넘친 흥망성쇠의 이야기를 품고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섬진강. 구례를 지나 80리를 흘러 경상남도 하동으로 접어듭니다. 이곳에 자리한 것이 바로 화개장터입니다. 화개천과 섬진강의 합류 지점인 이곳은 수심이 깊어 예전에는 남해안에 수산물을 실은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륙의 농산물과 남해의 수산물이 거래되는 장터가 옛날부터 형성된 건데요. 여기서는 물건만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혼담이 오갔습니다. 혼담. 장터에서 만나서 우리 집 딸이 있는데 그 집에 또 아들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리 건너 간전에 가면 하계장터에서 시집간 며느리 또 이쪽에 오면 또 우리 전라도에서 장가 결혼한 사이 이렇게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화합의 그런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우리 하계장터입니다. 영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남도대교를 지난 섬진강은 하동을 지나며 점점 바다와 가까워집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사는 제첩에게도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섬진강. 소설 토지의 배경인 경남 하동 평사리의 들판도 풍요롭게 채워주며 섬진강은 이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230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흐르고 흘러온 섬진강. 마지막 종착지는 섬진대교입니다. 이곳을 넘으면 이제 섬진강은 남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전북 진안 대미샘 작은 물줄기에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감싸 안고 흘러온 섬진강. 이제 섬진강은 또 다른 얼굴로 수많은 생명을 묵묵히 품어낼 것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의 흔적을 모두 지운 섬진강변에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던 섬진강변엔 고즈넉함이 깃들어 있는데요.
바쁜 가을 거지를 마친 진매 마을에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을 그렇게 건들지 말고 정리하거나 정비하지 말고 또랑을 먼저 정화시키고. 이곳 진매 마을은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의 고향이고 현재도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섬진강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데요. 오늘은 특히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섬진강 권역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과 전북에서 활동하는 환경시민단체 대표들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오늘 섬진강 물길을 따라 걸으며 깨끗한 수질 보존을 위한 지혜를 모을 예정입니다. 전북 진안군 대미섬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전북을 포함한 영호남 11개 시군의 생명수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섬진강을 수량, 수질, 생태계가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 일원화와 창립 51주년을 맞아서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환경시민단체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결정과 제도화를 위해 근본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적 기반이 튼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걷는 길은 섬진강 강변길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길이어서 답사팀은 곳곳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보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임실 땅. 그 나머지는 이제 순창군 땅인데 그래서 이제 하동과 구례처럼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비록 푸르른 녹음은 사라졌지만 섬진강변의 한적한 가을 정취가 편안한 길동무가 되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올 때마다 뭐 편안한 느낌? 근데 이제 조금 사실은 좀 변하기는 했지만 그 전에 비해서 변하긴 했지만 편안한 느낌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섬진강이라는 자체가 다른 그 강을 걷는 것보다는 훨씬 편안해요. 이 편안한 것이 왜 우리 안아주는 느낌? 거대한 경치가 아니고 아기자기한 경치 때문에 편안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강물과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 있어 더욱 가깝게 다가오는 섬진강.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발길은 어느새 종착지인 구담마을로 접어듭니다. 섬진강변 중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구담마을. 마을에서 내려다보는 섬진강 가을 풍경 속으로 사람들 모두가 젖어드는데요. 3시간 정도의 짧은 오전 답사였지만 맑은 섬진강의 모습은 참가자들의 가슴에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지금의 깨끗한 섬진강의 모습이 지켜지길 답사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섬진강 길을 걸으면서요, 참 자연이 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섬진강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그 섬진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을 더 잘 아름답게 보존해야 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투어를 하면서 보니까 상류에는 그 상류보다 하류가 물이 더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류 쪽보다는 상류 쪽을 많이 가꾸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겠더라, 이걸 많이 느꼈고요. 오후에는 섬진강 상류인 진안군 성수면에 한 하천보를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하천에 들어가가지고 그 갈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도저히 뽑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곳 진안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 관계자에게
섬진강 상류 수질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상류 오염 정도가 섬진강 전체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도 지속적으로 상류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 마령 쪽에 가면 이렇게 축사가 좀 이렇게 대단히 축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량은 국토부에서, 수질 등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최근 이런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강보다도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상류와 중류 하류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보전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보전 대책에 수자원공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할 것 같다. 오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영역에 대해서 그런 보전 전략이나 또 취수 전략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결 전략을 공동으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지금까지 물관리가 이제 이수와 치수 중심이었다면은 앞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량과 수질 그리고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K-워터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통합 물관리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공사는 댐 수면 관리자로서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최상류 발원지에서부터 하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수질 관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댐이나 하류 하천의 수질이 깨끗해지려면 상류 하천의 수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류 지역의 마을 도랑과 소하천에 유입되는 축분 등의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윗물 살리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물길이 흐르다 잠시 쉬어가는 곳. 물안개로 유명한 옥정호에도 겨울이 살며시 내려앉아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운암댐이 했을 때는 호수 이름이 운암호였어요. 네, 그래서 아시죠? 네, 운암호. 한적한 옥정호와는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옥정호 바로 옆에 있는 섬진강댐 물문화관인데요. 섬진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2015년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곳에선 섬진강의 모습을 한눈에 보며 섬진강에 얽힌 역사를 배우고 또 잠시 여유를 즐기며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 1층의 기획 전시실에선 매달 다양한 지역 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열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1층 기획 전시실은 지역 주변 작가들에게 무료로 전시실을 대관하고 있는데요. 작가분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많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매달 바뀌는 전시회를 보려고 많은 분들이 섬진강댐 물문화관을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을 둘러본 방문객들의 발길이 2층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선 섬진강의 길에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섬진강의 추억 어린 진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노래들은 다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이고 나와요, 가사도.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대중가요뿐 아니라 다양한 문학 작품들도 살필 수 있는데요.
최명희 작가의 혼불, 박경리의 토지, 김용택 시인의 섬진강 관련 시 등 대한민국 대표 작가들이 섬진강을 배경으로 풀어낸 많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쓰신 문구예요. 시는 랜덤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건 바로 시 분수대인데요. 관람객이 직접 문구를 입력하면 섬진강과 관련된 식구가 함께 인쇄돼서 마음도 전하고 시도 감상하는 등 일석이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달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다 보니 수많은 식구들이 시 분수대를 풍요롭게 채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사람들은 섬진강에 좀 더 편하게 다가서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에 내려왔는데 이제 저희 섬진강 이 강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렇게 남해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또 모형과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향이 서울이어서 섬진강이란 곳은 이렇게 국어책에서 시나 수필에서만 봤던 곳인데 이곳에 정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어떤 문학 속에서의 그런 감성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제게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문화관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곳인지 상상할 수 없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박물관 느낌보다 정말 문화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꼭 추천합니다. 겨울이 한창인 2019년 1월에 다시 섬진강을 찾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섬진강변엔 생명의 북적임보다는 한적한 여유로움이 가득한데요. 겨울 찬 기온에 움츠러든 많은 생명들을 오늘도 섬진강은 어머니처럼 포근히 감싸 안고 흐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준 섬진강. 따뜻한 봄 햇살에 푸른 생명의 기운이 넘실대는 그날을 섬진강은 요요히 기다리고 있습니다.